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사탐, 과탐, 영어, 평가원 공식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지금 보시는 동영상 PPT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꼭 출력하셔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동영상부터는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도 반복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찬가지 블로그에서 자료를 꼭 출력하셔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탐, 과탐 본격적 분석에 앞서서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원 공식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과연 사탐, 과탐에서 응시 인원이 많은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난이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난이도를 확인하는 얘기는 1등급 컷 표준 점수와 그에 딸린 인원을 평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확인하냐면 국어 성적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탐구 성적을 가지고 국어 수학을 못 본 것 또는 잘 본 거에 대한 전략적 포지션을 잡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드렸죠. 이번에는 탐구가 애매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좀 쉬운 편에 속하긴 하죠. 국어 수학이 어렵게 출제돼서 그 영향력이 커질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대원칙이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탐을 푼 친구, 과탐을 푼 친구들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인문계 학생들은 가슴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교차 지원의 가능성을 꼭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즉 내가 안 본 분야이긴 하지만 꼭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죄송한 얘기긴 합니다만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데이터, 성적 데이터,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되겠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사탐과 과탐의 격차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교차 지원 여부를 확인하셔서 우리가 끝부분에 말씀드린 게 었지만 여러 대학의 지원 전략을 구상하실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학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수험생들께서 대학별 탐구 변환 점수와 영어 점수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각 대학, 특히 상위권 대학은 탐구 과목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대학의 입맛에 따라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게 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상위권 대학은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어쨌든 탐구 선택의 유불리를 완화하려는 목표 때문에 이렇게 환산 점수 체계를 반영하십니다. 물론 아주 최상위권 대학은 등수를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탐구 선택의 유불리를 완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상위권 대학의 일부 대학은 탐구 반영비율이 꽤 높은 경우도 있지만 반영비율이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가 올해는 쉽게 출제됐지만 어렵게 출제될지라도 탐구 과목 두 과목 중에서 하나는 잘 보고 하나는 못 본 친구들이 꽤 많죠. 그래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거나 탐구 반영 비율 자체가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 1번하고 2번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느냐? 탐구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어하고 수학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탐구를 조금 못 보더라도 그 점수 차를 국어 수학으로 극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 2번과 관련해서는 제가 끝부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요새 입시 제도가 자꾸만 복잡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성균관대와 서강대인데 자연계에서 사과탐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한양대는 과탐2의 가산점을 없애버렸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심과 동시에 제가 공식 데이터 분석에서 오랜만에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영어가 어렵게 출제돼서 영어 1등급 인원이 축소된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각 대학은 영어 점수의 반영 비율이 꽤 학교마다 복잡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꼭 찾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떤 대학은 등급 간 점수 차가 적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은 데도 있고 감점을 하는 데도 있고 가산을 하는 데도 있어서 어쨌든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단 전체 탐구에서 응시론이 많았던 게 뭔지부터 확인하고 난이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탐에서는 지금 인원수 보이시죠? 생윤하고 그 다음에 사문이 역시나 올해도 인원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윤사하고 한국지리가 많은 편에 속하긴 하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원 차이가 꽤 있는 것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탐도 마찬가지죠. 생원하고 지원의 응시생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물원, 화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과탐2는 인원이 뭐 예전에도 적었지만 올해도 적은 건 뭐 서울대 때문에 그런 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과탐2 전략도 뒤에 소리가 좀 점검을 해볼 겁니다. 특히 서울대 의대처럼 상당수 학과는 물리와 화학을 의무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 차이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은근히 인원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탐부터 우리 난이도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하고 수학하고 포맷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같이 붙여놓긴 했는데 사실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변별력이 컸다라고 얘기는 좀 힘드니까. 근데 어쨌든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는 작년보단 떨어졌지만 재작년보다는 살짝 올랐고 그런데 인원은 재작년보다는 꽤 많이 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 구성 비율이 4.63%니까 나름대로 약간 까다롭게 출제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친구들이 아주 정말 극과 극의 결과가 나왔겠죠. 1등급 구성 인원이 무려 1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등급은 빵꾸가 나버렸고 3등급으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1학년도 세계지리가 예전에 그렸던 비슷한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엔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친구들이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이 과목을 선택해서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등급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수시에 최저 등급에도 피해를 본 학생들이 은근슬쩍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윤리와 사상은 매우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할 수 있고 한국지리도 쉬운 편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7.37%가 구성 비율이고 그 다음 세계지리 4%에 그나마 가까우니까 얘는 뭐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사 마찬가지 쉬운 편에 속했고 세계사 마찬가지 쉬운 편에 속했는데 뭐 경제야 뭐 뻔하죠. 인원수도 적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편으로 출제됐다.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정치와 법도 약간 까다롭게 출제됐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 인원이 많았던 사회문화 조금 까다롭게 출제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인원수 확인하시면 작년보다는 좀 줄었다.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사탐을 간단하게 총평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생윤하고 사문을 가장 많이 선택했었는데 생윤은 약간 까다롭게 출제된 편이었고 사문도 약간 까다롭게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좀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사는 매우 쉬웠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 2등급 자체가 통으로 날아갈 정도로 쉽게 출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과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탐 물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까다롭게 출제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전년도보다는 인원이 줄었지만 재작년보다는 인원이 살짝 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화학 약간 까다롭게 출제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4.73%고 1등급 컷이 67점이고 뭐 구성 비율은 작년하고 비슷하긴 해서 어쨌든 약간 까다롭게 출제됐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이게 문제죠. 생원하고 지원이 제일 많이 응시한 인원인데 생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까다롭거나 적정이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인원이 은근슬쩍 많습니다.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죠. 지구과학은 쉬운 편인데 마찬가지 인원수가 꽤 많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투 당연한 얘기죠. 근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전에 1등급보다 표준 점수 1등급이 확 뛰어버렸죠. 그래서 인원수도 줄고 그리고 뭐 이미 얘기 들으셨겠지만 과탐2에 오히려 2, 3, 4등급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고
국어 수학으로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구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 때문에 1등급 컷 표준 점수가 확 뛴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도 짐작은 하실 수 있겠죠. 과탐 2를 선택했는데 1등급을 했다. 그럼 표준 점수상의 이점은 많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탐구로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이득은 얻으실 수 있을 거고, 만약 그 대학이 극상위권 대학이라면 국어 수학도 잘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꽤 큰 이득을 볼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과학 2는 1등급 전체는 맞기가 되게 어려웠다 라고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탐 총평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생원 지원이 인원이 가장 많았었는데 적정 또는 쉬운 편에 속했고, 물원과 화원은 약간 까다롭게 출제됐는데 인원수는 그래도 좀 줄어있는 편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투 과목은 지금 보는 것처럼 1등급 자체는 어렵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1등급 이상의 고득점자들은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이득을 볼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냐? 우리 한번 아까도 얘기 드렸죠. 과탐하고 사탐을 일단 비교해보자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생윤 사회문화 많이 선택했고 생명 지구가 많이 선택했으니까 일단 요거의 1컷 표준 점수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인원수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과탐 인원수가 훨씬 더 많죠. 그렇다면 이 학생들과 요 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국어 점수를 비교한다면 국어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연계 상위권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어가 그냥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내린다면 수학은 미적분을 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차전으로 넘어오는 친구들도 꽤 많을 거라 봅니다. 더더군다나 물리원이나 화학원을 선택한 친구는 지금처럼 표준 점수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상 이득으로 볼 수 있어서 교차 지원으로 넘어오는 것도 은근슬쩍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과탐을 좀 우리가 총평을 내린다면 특히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은 요거를 좀 잘 출력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생윤 경제 사문 물원 화원 과탐 2 고득점자는 그래도 약간 까다롭고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약간은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많이 선택한 생윤, 사문, 생원, 지원을 선택한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에 또 점수 차이, 표점도 애매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에 따른 유불리 영향은 감소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 핵심은 이거죠. 이건 대학 레벨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대학 레벨과 상관없이 탐구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국수의 성적 중요성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과탐2 고득점자, 즉 1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이득을 받겠지만 과탐2의 2, 3, 4등급을 목표로 하고 남은 시간을, 그러니까 공부량을 줄여서 2, 3, 4등급을 받고 나머지를 국어 수학에 투자를 했겠다. 그래서 그게 성공했느냐? 글쎄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하죠. 왜냐, 국어 수학이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시험이 엄동설한이다. 막 지금도 막 하향전 추세가 막 겁을 먹어서 뚜렷해지겠죠. 그렇다면 학생들, 특히 중위권 학생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의 관심도가 높아질 겁니다. 왜냐? 탐구가 어려운 과목이 있었더라도 보통 한 과목은 좀 잘 보고 한 과목은 못 본 케이스가 대부분이라서 이런 대학이 뜰 건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 핫한 대학이 여기겠죠. 아마 가천대일 거고, 그리고 동덕여대가 그럴 겁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어쨌든 이 대학은 한 과목을, 좋은 과목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진학사나 고속 성장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은 탐구 과목을 해주니까 사실 탐구 과목으로 응시생들 사이에 차이가 클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런 대학들조차도 국어 수학 데이터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어 수학,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 모집 요강을 보시고 동덕여대도 모집 요강을 보시면 알 텐데, 가천대 같은 경우라도 물론 메디컬 약대 최상위권 의대는 빼겠지만 공과대라 할지라도 수학의 반영 비율을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보면 잘 본 거는 높은 퍼센테이지, 낮은 거는 못 본 과목은 낮은 퍼센테이지를 제공해줘서 내가 공과대를 가고 싶은데 수학을 못 봤지만 국어를 꽤 잘 봤다.
그렇다면 국어를 제일 많이 잡아주는 반영비로 잡아주기 때문에 가천대 같은 중위권 인기 대학을 고르는 게 중위권 대학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 교차 지원 추세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다면 경희대 인문 이 과들처럼 여기는 교차 지원이 사실상 불가하죠. 그러면 여기는 경쟁률이 증가할 거라 보입니다. 왜냐? 자연계들이 안 넘어오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당연히 관심에 집중이 되겠죠. 근데 이 대학은 안전지원대학으로 하기는 좀 애매할 겁니다. 선별하기는. 왜냐하면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등급 컷이 어떻게 널뛰기 하기가 사실은 애매하겠죠. 그러나 경희대 인문은 어쨌든 지원할 정도다. 그러면 점수가 안정적인 학생들일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 얘기는 다른 대학으로 추합될 확률이 높을 거란 얘기겠죠. 그럼 다른 대학으로 추합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향 모험 지원 대학으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영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재작년 27,000명 1등급, 작년 34,000명인데 올해 2만 명대 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극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영어 등급 간 점수 차를 좀 고려를 하시고 지원 대학을 선별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적표를 받으셔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으실 텐데 뭐 유튜브 상에서도 댓글들 보이시죠? 그런데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저하고 다음부터 진행될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잘 분석하셔서 정시지원 대학을 선별하셔서 컨설팅을 하시던 아니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꼭 유리한 대학을 골라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